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저녁 6시 23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IT 빅테크와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면서 분위기 좋았죠.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트럼프가 장 초반에 중요 수입품에만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관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트럼프가 이걸 가짜뉴스라고 하는 바람에 장 시간이 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러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관세와 관련된 그 내용은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요. 일단 채권시장 좀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보고 계신데 중요한 지지선을 또 깼네요. 그죠? 채권은 이제 언더슈팅을 좀 경계해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채권이 언더슈팅 나온다. 금리는 오버슈팅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기울기를 요렇게, 그죠? 다음번에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뭐 이 정도? 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뭐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채권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빠졌는데 이번에 반등이라는 거 하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N자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중요했던 직전 저점 자리 여기 직전 저점 붕괴시켰고 중요한 추세선도 확실히 깨버렸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금리가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리의 상승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어요. 하여튼 어젯밤 트럼프의 그런 발언이 관세와 관련된 그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바람에 어쨌든 금리의 상승이 조금 더 자극됐고 금리가 앞으로 좀 많이 오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에 결과적으로 고금리 영향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주식시장이 어젯밤에 윗꼬리를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랐다 빠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직접적으로 심리적으로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고금리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봐야 되겠고 하여튼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오늘 밤 이런 때는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리가 여기서 계속 올라버린다. 그러면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은행들이 망했던 것처럼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하여튼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될 그런 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려고 하는 거죠. 채권시장 변동성 커지면은 주식시장도 좀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밤 주식시장은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요. S&P 지수부터 좀 보자면은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긴 윗꼬리를 한번 달았습니다. 일봉 보고 계세요. 지금 보시는 거. 이 고점이 지난번에 여기하고 고점이 비슷했죠. 고점이 거의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어젯밤 고점으로 확인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게 되겠죠. 고점이 낮아질 때 좀 주의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물론 S&P 지수는 그래도 좀 강하니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스닥은 지난번에 고점도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이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 어젯밤 고점이 의미 있는 고점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그럼 앞으로 분위기는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은 좀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좀 의미가 있는 좀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 초반이 좀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입장에서요. 단순히 상승 탄력만 둔화되고 옆으로 계속 그냥 기어갈 거냐 아니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깊어질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주 초반에 결정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던 게 엔비디아하고 반도체가 좀 약하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좀 잘 봐야 되겠죠. 하여튼 엔비디아도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자리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자리에 어젯밤 턱걸이를 했거든요.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잘 보자고요. 중요한 고점 부근에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물론 여기 고점 비스무리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강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고점이 그만큼 지난번 고점과 여기 고점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많이 빠지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세를 받기 때문에 고점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만약 오늘 밤에 하락하고 앞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당분간 좀 강할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있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밤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여기서 어떤 둥그스름한 천장형이나 어떤 고점 패턴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밤, 내일 밤, 하여튼 이번 주 초가 좀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종목들,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중요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젯밤 이제 반도체 지수는 이 중요한 저항들을 좀 넘어서긴 했는데 또 다른 저항에 또 살짝 좀 걸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반도체 지수도 어젯밤에 보시면은 중요한 저항이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저항을 넘어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만간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건데, 하여튼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반도체 지수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이 지난번에 그 ASML 쇼크가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하여튼 중요한 자리의 기준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지금 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자리고 삼각 수렴형의 끝자리 모여있는 이런 자리인데, 삼각 수렴형의 끝자락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속임수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일단 아직까지는 반도체 지수에 대한 관점을 일단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미 이렇게 고점이 상당히 높아지고 고점이 비슷비슷하게 지난번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힘을 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는 빠진다 하더라도 많이 안 빠질 가능성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당분간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약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제 힘을 좀 잃어가는 거죠, 그죠? 엔비디아의 어떤 기초 체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기초 체력이 좀 다시 검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급격한 기울기로 올랐는데 이 기울기로는 안 되니까 좀 우리 앞으로는 좀 천천히 오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엔비디아가 한 거예요. 여기서 자빠질 수도 있었지만 자빠지지 않고 지금 고점이 여기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약하다, 엔비디아가 힘이 빠졌다, 요거는 일단 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분명히 엔비디아와 달리 힘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가 S&P 지수라든가 이런 미국 주요 지수들은 일단 좀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하여튼 이번 주 초가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금리를 좀 잘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금리가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으나 채권 시장 변동성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죠? 급락이 쏟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금리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금리가 이 모양이니 주식시장이 이런 주요 지수들이 개별 종목은 좀 강할지 모르나 이런 주요 지수들이 좀 고점을 좀 낮추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경계가 충분히 필요한 게 이번 주 초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약세 어쨌든 추세적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어쨌든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의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로화 약세 계속되고 있다. 달러화 강세 지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오늘 한국 증시 장중이었나 장 막판쯤이었나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왔죠.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어디 행사 가갖고 발언을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마이크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마이크론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는 현재 3.9% 상승 중이라고 나오긴 하네요. 하여튼 엔비디아가 그 젠슨 황의 언급에 힘입어서 굉장히 시간 외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비슷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젠슨 황 사장이 마이크론을 언급한 순간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한국 증시 반도체의 힘이 조금 좀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 증시 반도체나 어쨌든 한국 증시는 사실 이미 지난 이틀 동안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 2거래일 동안. 그래서 오늘 젠슨왕 사장의 그런 발언을 핑계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월 3일, 1월 6일 2거래일 동안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긴 했거든요. 지난 2일 동안 많이 올랐으니 사람들이 좀 주식을 팔고 싶겠죠. 그런 차에 이제 그런 시기에 마침 젠슨왕 사장이 한마디를 하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뭐 비교적 건전한 모습이긴 하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하고요. 지금 찔찔찔 올라가고 있죠. 지금 연초에요. 찔찔찔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뭐 지금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코스닥은 탄력적인 반등의 어떤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을 위해선 넘어섰어야 되는 그런 선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앞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보다는요. 근데 코스피는 어떻죠? 코스피는 아직 넘어서야 되는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정확하게 차트상에서 그 저항에 딱 지금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야 될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와서 탄력적으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이건 아직까지는 그냥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코스피는 아직 약합니다. 지금 강한 건 코스닥입니다. 물론 강하다라고 해봐야 머리 위에 이제 조만간 또 저항이 나타나긴 하는데 아무튼 둘 다 불운한 처지에 있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뭐 굳이 누가 더 낫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낫죠. 바닥을 확인을 했고요. 코스닥은 나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코스닥도 상승 목표치가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가겠어 라고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이 전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대로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고 한국 증시 괜찮긴 괜찮습니다. 1444원 환율이 그 자리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죠. 지지선까지 조금 더 빠질 수 있고요. 환율이 조금 더 빠지는 사이에 주식시장은 조금 아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탄력적인 상승을 언젠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일단 잘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코스피는 조금 탄력적인 반등까지를 코스피는 탄력적인 반등까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몇 거래일 동안 잘 올라가고 있고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바닥 확인하고 있고 몇 거래일 동안 잘 올라가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중요한 저항 61선 같은 게 이제 저항이죠. 그러니까 맞고 좀 밀리는 모습이나 어쨌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말 얼마 만에 21선을 제대로 좀 안착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21선 기울기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삼성전자 뭐 상승 탄력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분명히 뭐 느리지만 조금씩 하여튼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 뭐 긍정적인 뭐 그런 모습들 이어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 금리 잘 보자고요. 금리가 오버슈팅이 걸릴 수도 있다. 채권이 언더슈팅이 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자리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해서 구리가 좀 안 좋았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좀 부분적으로만 관세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소식에 구리 가격이 좀 어젯밤에 급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아직 저항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을 조금 더 갖고 가볼까 합니다. 분명히 힘이 많이 빠지고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 상승의 힘이 미약하게나마 더 강하긴 강합니다만은 위에서 내려오는 이 매도세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견해를 일단 좀 계속적으로 좀 지속할 생각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살펴봤고요. 미국 변동성 지수 이런 거 한번 뭐 오래간만에 체크만 하자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가 지금 주 초반에 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가 좀 예전 같지는 않아 보여요. 변동성 지수가
이 작년 7월 달에 한번 팍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좀 힘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56을 넘는 이런 순간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보시면 미묘하게 자꾸 미묘하게 저점과 저점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 미국 증시 지금 중요한 순간을 좀 지나고 있다.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고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여전히 증시 강합니다. 일본 증시 강하고요. 유럽 증시 이런 것, 독일 증시 이런 것도 아직까지 강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흐름들요. 중국 증시가 흐름이 조금 좀 안 좋긴 합니다.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은 하락이 잠깐 멈춘 거죠. 하여튼 지난번에 고점이 이제 슬슬 많이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